안녕하세요.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베트남 현지 취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베트남 현지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가량 베트남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향후에 여러분들의 베트남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4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의 개요, 고용 노동 현안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베트남 노동법 운영에 대한 개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노동법 운영의 주요 내용으로서 근로계약, 부당해고, 휴가, 급여, 그리고 사회보험 등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21년도에 베트남 노동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셔야지 베트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베트남 기회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앞으로 발전해 나갈 20개 도시를 선정을 하였는데, 아시아권 도시가 19개로 선정된 20개 도시 중에 절대 다수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하여 20년도의 경우에는 호치민의 순위가 조금 더 오르고 하노이의 순위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지속적으로 2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베트남의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최근 뉴스 등에서 22년도 우리나라와의 베트남 수교 30주를 맞아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2030년까지 교역액 1,500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하고 베트남 내 이제 한국 근로자의 노동 허가, 거주 등록, 취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노동 분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만 최근의 상황이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에 생산량 주문 감소, 베트남의 관료주의 등을 이유로 베트남 기업 81%가 올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중 약 81%가 올해 남은 기간 사업을 축소 또는 휴업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트남 중장기적으로 발전에 대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로 볼 수 있으나 해외 취업자 대상자 분들께서는 현재 베트남의 어려운 시기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관계 이슈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베트남 하면 한국의 80년대 또는 이제 동북아 문화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와 이제 불교를 기반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지향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집집마다 사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당은 조상에 대한 공경하는 문화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 문화도 특이한 게 라오스 또는 태국의 경우에는 소신불교이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유사하게 대중혜타를 중시하는 대신불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베트남이 과거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 19세기부터는 약 9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후에 일본, 미국 등의 강대국의 외세 지배 속에서도 살아남은 굳건한 나라로서 그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우리나라 80년대 고도 성장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80년대에는 약 12%대의 고도 성장을 하였는데 베트남은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22년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약 8%를 기록하고 있어서
고도의 성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를 살펴보면 9,560만 동으로 14,110불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1%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1987년에서 88년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2004년 이전에 주 6일제 48시간을 운영하였던 상황과 동일하게 현재 베트남이 주 6일제 주 4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음주 가무를 좀 좋아하는 문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노래를 즐겨 부르기 때문에 가정에 노래방 기기가 있을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문화가 베트남 로컬 문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취업 대상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발전 및 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듯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교육에 대한 의지도 높고 미래 발전에 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리적 위치가 동남아이지만 사실은 동북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같은 문화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베트남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면 이제는 베트남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취업, 실업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인구가 2022년 말 기준으로 9,946만 명으로 1억의 인구 수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억의 인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1억이라는 인구수를 볼 때 선진국으로서 자립적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충족을 하면 이러한 인구 증가는 세계에서 하나의 소비 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실업률입니다. 베트남 실업률을 보게 되면 약 2.2%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경제학적으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봐서 실업이 거의 없는 상태, 대체적으로 취업이 다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8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든 취업이 잘 되고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어려움이 적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당 노동행위, 해고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문 부분이고 상호 협의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금 부분들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동결되었었는데 22년 7월부로 한 평균 6% 정도 인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이제 최저 한 325만 동에서 최고 468만 동으로 23년도 7월에 우리나라 환율로 본다고 하면 한 17만 6천 원 수준에서 25만 3천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3년도 1분기 베트남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790만 동으로 1인당 이제 42만 8천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10년대 초반에는 노사분규가 다소 발생하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노사분규가 노사 관행의 정착 등으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노사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기업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을 의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정노동법에 따라서 21년도부터는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 소속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대표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총연맹은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총연맹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근로자를 대표하고 이익을 증진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는데 다수의 노동조합은 간부 스스로를 근로자와 경영진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보다 협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쟁의 및 파업의 경우에도 이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사례보다는 소수의 근로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인 파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태업, 작업 거부 등으로 비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비공인 파업으로 인하여 이에 법적 근거를 통한 해결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사건 조사를 통하여 중재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이제 베트남의 환경 및 여러 가지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베트남 노동법에 관한 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